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략주겠죠.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또 하나의 생명수가 되어줄 종목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또 깔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더 더불어서 생방송 공략주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점검부터 해보시죠. 금요일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빨간불 켜며 거래를 마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6% 강한 불을 켜냈습니다. 2641.16포인트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종가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86% 상승한 883.7포인트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쌍끌이 지수를 견인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투자의 정글이 여러분의 곁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이벤트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남은 6월의 투자 전략도 저희와 꼼꼼하게 시장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장식해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하이스트 전문가님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을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테니 우리 전문가님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처럼요, 마치 정글 속 하이에나처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해서 그에 맞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까지도 또 안겨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주특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오차 없는 수익을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죠.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쉬운데 정확하고 게다가 스마트하게까지 한 매매법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차트인 하이스트봇을 또 통해서 이런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건데요. 하이스트봇은 무엇보다도 급등주 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이스트봇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쏙쏙 선별해내고 그리고 그에 맞는 매매 타점을 우리 전문가님이 잡아주신다면요.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함께만 하셨더라도 누적 90%에 달하는 수익을 손쉽게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방송 이후 입장하셨던 분들은 나라셀라 단 2거래일 보유하시면서 10%의 수익을, 신한 제치로 스펙으로는 3거래일 보유하시면서 8.3%의 수익을 또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매매 타점과 함께 받아보시면서 약 20%의 수익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내 포트는 지금 흘러내린다. 나 포트를 어떻게 운영해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또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른 가져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QR코드에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꼭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단 하루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까지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목이 많이 아파요. 긴급 처방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과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준비해뒀고요. 첫 번째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화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시간이고 오직 딱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만 나와주시는 분이니까요.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하나하나 치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입니다. 또 불금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6월 6일 현충일 때문에 이번 주도 체감상으로는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랜만에 시장이 좀 웃었어요. 양 시장 모두 오늘 상승 마감해서 아마 투자자분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 마무리 좀 기분 좋게 하셨을 텐데, 수요일은 캐나다 금리 인상이 깜짝 발표되면서 지수가 그렇게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CPI 발표와 FOMC가 남아 있잖아요. 전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에 발표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6월 FOMC는 이제 동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6월은 동결이고 7월은 과연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 아마 FOMC의 동결 이후로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이 되지만 7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되는 건 연준도 마찬가지라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13일 CPI 발표와 다음 달 CPI 발표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인플레 둔화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연준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CPI 발표 때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은 그 변동성이 크기 전에 현금 예수금을 꼭 좀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테마가 좀 돌았어요. 그중에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좀 추천드려서 이번 주 짧게 수익을 냈던 신한제 7호 스펙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이 AI 의료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루닛은 시총이 1조가 넘어가면서 AI 의료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는데요. 신한지 7호 스펙은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의료 AI 전문 스펙 합병을 8월 8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금요일 날 저희가 진입을 3,600원대 잡았고요.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짧게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그날 상한가를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어요. 좀 기다렸으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3,900원 이상 매도를 하시면서 그때 한 8, 9%에서 한 10% 이상 수익을 챙기셨더라고요. 의료 AI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AI 시대 그리고 로봇 시대에 어차피 다가올 테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최근 2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물가가 의료비예요.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관없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제 7호 스펙 같은 경우도 화요일 상한가 이후로, 수요일에 상한가 이후로 어제 오늘 좀 눌림을 겪었는데 한 번 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반등 없이 좀 밀린다면 처음 진입했던 3,400원 구간 온다면 다시 한번 잡아도 괜찮을 만큼 아직 이
테마라고 하잖아요.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스펙주 종목들이 합병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병 전까지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8월 8일까지는 아마 전고점을 한 번은 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지켜보시면 전고점 얼마 전에 저희가 4,7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걸 돌파해서 5,000원, 7,000원 가는지 눈여겨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전일이죠. 전일 제가 종가 베팅으로 나라셀라라는 종목을 한 2시 반부터 저희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 할 거니까 꼭 잡아주세요 라고 2시 27분에 안내를 드렸어요.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와인 유통 관련 테마고요. 전일 후쿠오카 오염수 이슈가 굉장히 좀 컸었잖아요. 그래서 소금 관련 종목들,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수요일, 목요일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제가 수요일 날 인상가라는 종목도 장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날 상한가를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화이트 진로 관련해서도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제주 맥주라든지 아니면 이 와인 유통, 와인 관련 테마가 부각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어제 전일 종가 베팅을 했고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19,2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고 1분 뒤에 바로 VI가 걸리고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진입을 하신 분은 한 10% 이상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쉽죠. 오늘 상한가 가서 그 다음날 갭상승, 다음 주 월요일 갭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었지만 짧게 일단 수익을 좀 냈었고요. 와인 유통, 그 칠레산, 요즘에 이제 MZ 세대 쪽에서 과거에 이제 소주, 맥주, 막걸리가 유행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위스키, 와인이 굉장히 좀 핫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요. 업체 쪽에서는 일본만큼만 와인 소비량이 늘어난다면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히트를 치면서 와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MZ세대 쪽에서 최근에 위스키 다음에 와인으로 넘어간다면 성장성을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꽤 많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 이유가 사실 뭐 와인이라든지 성상품보다는 전일 신규 상장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 따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공모가, 그리고 공모가 이하에 있는 종목들, 부각을 좀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그냥 테마 형성돼서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라셀라라든지 진영같이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힘을 좀 못 썼던 종목들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기간 어제 사서 오늘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종가 베팅 하라고 하는 종목들만 꼬박꼬박 매수를 하셔도 이런 수익 매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하이스트보 빼놓을 수가 없죠. 매일매일 신규로 포착되는 종목들, 특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포착가 대비해서 18%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마그네슘 2차 전지 개발 이슈가 월요일 날 나왔었는데 마그네슘 종목들 PJ 메탈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덩달아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10에서 20% 정도 전부 급등이 나왔었고요. 살짝 좀 눌렸지만 PJ 메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관련 섹터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일단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눌렀을 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한 4,300원, 4,2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준다면 추가적인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PJ 메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5일날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화요일은 휴장이었잖아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 민영과 해상풍력
본격화된다는 이슈, 4천억의 투자 유치가 됐다는 뉴스 때문에 이 종목도 당일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고요. 그 다음날 갭 상승까지 포함하면 저희 포착가 대비해서 무려 4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유니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풍력 관련 과거 대장주였잖아요. 그럼 풍력 관련 종목, 동국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덩달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저는 예전부터 올해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저는 좀 강세를 좀 보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가 저출산이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저출산 이슈가 나오면서 꿈비 저출산 대장주죠. 갑자기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로봇 산업이 꽃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줄어든 인구만큼 로봇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로봇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AI 파생되는 AI 의료라든지 AI 교육,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럼 막대한 특히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전력이거든요. 송배선 전력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구조적 그리고 시대적으로 필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 관련 섹터는 하반기에는 저는 분명히 지금 눌림을 뚫고 신고점 이상 갈 수 있는 섹터로 보다 보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 과거 풍력의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일 이렇게 급등 이후로 피크아웃이 한번 나왔지만 2,000원 이하로 한 번 더 눌러준다면 모아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유니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 지금 6월 하반기 구간 접어들었잖아요. 제가 꼭꼭 집어서 가장 저평가되고 크게 하반기까지 성장할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집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중장기 종목으로 신재생 에너지 꼭 좀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일날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됐어요. 신소재 사업 부각이 됐었고 TFT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에 성공했다는 이슈 때문에 5월 초부터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스터봇이 5월 초에 5월 중순에서도 한번 포착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1,000원대 포착해서 단기간에 거의 한 7, 8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눌림목 이후로 8일 어제 포착 이후로 오늘까지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소재 종목들이 오늘 나노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올해 초부터 좀 강세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리튬 섹터가 계속 초강세였는데 올해에도 리튬 섹터는 아직 꺼지지 않았거든요. 이체전지의 필수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도 계속 소부장 중에서는 저는 항상 소재를 먼저 강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이클링이 있잖아요. 한번 장비를 바꾸고 나면 그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아니면 노후될 때까지 그런 사이클이 있지만 이제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 소부장 중에서는 저는 항상 소재 종목을 강조를 드렸었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지금 잡고 있는 종목 좀 하반기에 크게 좀 갈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종목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미 잡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제가 새롭게 진입 사인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입장하셔서 제가 꼭 집어드리는 종목을 놓치지 않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난 방송 때 제가 주식 투자를 상식선에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사실 상식과 조금 빗나가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가지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가끔씩 보시면 종목이 오늘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해보시면 꼭 올라가는 이슈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련 테마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찌라시나 아니면 뉴스가 떴다거나 이유 없이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추세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좋고 오늘처럼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좋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특히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섹터 내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요.
네, 노란톡방에 제가 입장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보유 종목이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제가 보유한 종목 그리고 지금 톡방에서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뭐 오늘 팔아도 괜찮고 내일 팔아도 괜찮지만 하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유 없는 하락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악재가 나왔는데 3시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악재를 보고 이 30분 안에 노란톡방에서 빨리 매도 사인을 드리고 탈출하자고 사인을 드릴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장이 끝나고 저녁이나 아니면 끝나고 봤는데 오늘 내 종목이 10% 20% 하락이 된 거예요. 왜 떨어질지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시는 시간 동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는 하이스트가 추천드린 종목 내 한해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말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호재나 악재가 나오는 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다 보니까 투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나 성장주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개개인 투자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지루한 거 싫다. 장기 투자.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소액인데 대형주 사서 너무 길게 끌고 가기가 지루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호재 이슈와 악재 이슈가 나올 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다 보니까 성향에 맞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 너무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통해서 방송 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물론 제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한 1, 2주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급락을 해서 다행스럽게 잘 팔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고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 통해서 이제는 팔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가 있다면 그 뉴스 알려드리면서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해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종목, 물려있는 종목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시장 점검부터 우리 수익 종목 브리핑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는데 치열하고 험난해서 마치 정글과도 같은 이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포트에 빨간불을 켜줄 종목들 또 선별을 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익과 종목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그동안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로 그 결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보고 입장하셨더라면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두 종목 보이실까요? 특히 급등했던 나라셀라와 같은 종목으로 10%의 수익을 또 손쉽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고요. 신한제치로 스펙으로도 3거래일 보유하면서 8%의 수익까지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오늘까지 매매 사인 받으시면서 함께 따라만 오셨더라도요. 90%의 수익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김없이 이번 주도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 또 줬던 종목들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또 상승률이 정말 탄탄했습니다. 수급이 몰려주기 때문에 잘 가줄 종목, 잘 가는 종목들만을 우리 하이스트봇은 포착해 주기 때문이겠죠. 혹 이번 여름에 썸머 랠리가 펼쳐지게 된다면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내 계좌도, 뜨거운 시장만큼이나도 내 포트도 불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썸머 랠리 저희와 함께 달려가 보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사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다 들어오셨다면 우리의 또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남겨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엄지척 제이진님께서 문의 주신 YG 플러스 진입가 6,530원,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약 손실 중이신데 수익 매도 가능한지 여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어떤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종목 너무 괜찮죠. 최근에 엔터 종목들이 정말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YG 엔터도 블랙핑크에 힘입어서 최근 올해 너무 괜찮은 급등을 보여줬는데 최근 눌림은 이 YG 쪽에서 G드래곤이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슈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살짝 좀 눌러줬지만 저는 블랙핑크가 이끌고 조만간에 몬스터 베이비가 출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걸그룹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얼핏 봤었는데 외인들이 엔터 종목 중에서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지금 가장 순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YG 엔터예요. 그만큼 블랙핑크 파워가 저야 뭐 걸그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유튜브라든지 해외 공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핫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베이비몬스터가 조만간에 또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벌써부터 이 데모 쪽이 이제 4천만 뷰가 나올 정도로 아직 정식적인 곡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뉴진스 이제 하이브죠. 뉴진스가 출격한 이후에 하이브 주가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G드래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YG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크게 뭐 그 악재라기보다는 앞으로 엔터주는 올해 하반기 더 저는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거든요. 살짝 눌러졌지만 충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저희 AI 차트 같은 경우는 손절선은 지금 6,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때문에 다음 주 FOMC 앞두고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지수가 흔들리고 이유 없이 살짝 좀 눌릴 수 있지만 6,000원 손절가 터치를 하더라도 일단 정리하지 마시고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5%예요. 오히려 저는 살짝 눌러져서 한 5,800원 부근 와주면 비중을 5% 정도 추가로 더 담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익절가는 1차 익절가가 6,800원, 2차, 3차가 한 8,000원 부근까지 익절가가 나와 있습니다. 7,700원, 7,5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큰 고민 없이 눌러주면 비중이 5%잖아요. 더 담는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베이비몬스터가 곧 데뷔를 합니다. 데뷔 전에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또 살아 있을 거고요. 데뷔 후에 빌보드라든지 아니면 국내 멜론 차트 석권하게 되면 최근에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강조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전략을 좀 잘 세웠었어요. 대형 기획사가 아니지만 인도 쪽으로 먼저 진출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빌보드로 넘어가서 빌보드 탑100 안에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그 관련 직접적인 관련 테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RBW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베이비몬스터도 데뷔 앞두고 그리고 데뷔 이후로도 충분히 저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반기 엔터주는 맑음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또 실적이 좋아서 엔터주들이 훈풍에 불었다면 또 하반기에는 YG에서 새 걸그룹이 데뷔를 하면서 또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수익 매도 시점 우리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도 내 보유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다,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으로 나는 전문가님과 1대1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틈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올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입장하셔서 한 종목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부탁드려요 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트론 문의 주셨고 1,616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은 13% 들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관련주로 움직이는 이 종목 어떠한 매매 전략 받으면 가장 베스트일지 우리 전문가님 도움 말씀 바로 들어보시죠. 비아트론은 좀 비운의 종목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는 수급이 너무 아쉽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소외가 되어 있고 이제 하시는 이 경영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요.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지 않다 보니까 관련 종목 대비해서는 저평가에서 수급도 없고 지루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신 3월 달에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11,000원대를 한번 돌파가 나왔었고요. AI 같은 경우는 손절선을 한 8,5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600원대면 진입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아쉬운 점이 비중이 13%잖아요. 비중이 10%좀 이하면 저는 지금 한 9,000원 초반대에서 물을 한번 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제가 중장기라고 말씀드리면 2, 3주가 아니라 한 달에서 한 석 달 분기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OLED 테마가 올해 3월 달, 2월 달에는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정부에서 OLED 굉장히 좀 밀어줬었고 비아트론이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 관련 열 처리 장비 쪽에 매출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각될 종목이 이제 신사업이에요. 이제 FCBGA 신사업을 펼친다는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관련 종목들이 중요한 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해요. 거의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정도로 바이옵트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말았고 제너셈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을 정도로 FCBGA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저평가예요. PR만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1,000원 한 번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신 여기서 문제는 기간이죠. 투자자마다 아까 성향이 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그리고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0,000원대 구간에 잡았을 때는 한 9,900원 이탈됐을 때는 짧게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셨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성장주, 가치주로 보고 있으면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저는 봐도 오케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비중이 13%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총 투자 자금의 거의 10% 이상이 이 비아트론에 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해버리면 비중이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다른 섹터, 테마가 계속 바뀌고 소나매가 바뀌잖아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 테마가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 여기서 집중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총알이 없으면 진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비아트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정리하시기는 너무 아쉬운 종목이다. 그럼 추미 없이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버텨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신 손절가 위에서 지금 지지받는 구간이 9,200원 초반대예요. 지금 이 선을 좀 지지를 받아줘야 추가적인 하락 없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지지를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손절가가 제가 아까 8,500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8,500원 터치가 됐을 때는 기술적 반등 노리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가 그러니까 평단가 부근에서 추매 물량만 좀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새롭게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신사업 펼치고 있는 FCBGA 관련 이슈가 굉장히 핫하고 관련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 부근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아직 그 저평가돼 있고 출발 전의 종목 후발주자라고 하잖아요. 후발주자 쪽으로 이 시선이 쏠릴 수밖에는 없고 그 시선이 좀 빨리 쏠렸으면 하긴 바람은 있지만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저는 분명히 한번 거래량 3월 말 정도 들어왔던 거래량이 한 번 정도 더 들어온다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라는 건 테마가 타야 되고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종목의 이슈가 나와야지만 이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3월 달에 OLED 관련 테마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3월 말에. 그럼 저는 늦어도 6월 말 안에는 한 번 정도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량 테스트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윗꼬리 달고 살짝 빠질 수는 있지만 물량 테스트 이후에 단기간 1, 2주 이내 그 고점 찍은 부분을 한 번 더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아트론은 실적도 괜찮고 테마도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떨어지면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한다는 마지노선 정해놓고 8,500원 부근 오면 저한테 톡방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8,500원 하는데 물 한번 타도 되냐고 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물타기 말씀드릴 텐데 9,000원대만 지지 않는다면 저는 되돌림으로 저희 1차 익절가 저희 그 AI 차트 같은 경우는 9,000원 8,900원대 그리고 2차 익절가가 1,5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차 익절가까지 오면 거의 진입가 부근이라 그때는 뭐 고민 없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축소하고 3차 익절가 11,500원 돌파 나올 때 나머지 물량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아트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꽉 잡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에서 분할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급도 거래량도 저조하고 미미하지만 사실상 시장에 소외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최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의 오아시스 공략주 소개 시간도 찾아옵니다. 오아시스란 이름처럼 마치 생명수와도 같은 이 종목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종목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 매도가부터 해서 매매 타점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바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반절은 이미 훌쩍 지났고요. 지금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서둘러서 방송 시간 안에 4시 50분 되기 전까지 꼭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머리 빗는 네오님께서 문의 주신 KEC 2,38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올라가서 급하게 매수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은 4%의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 종목이 어떤 차트를 그릴지 전망을 그려낼지 우리 전문가님 도움 말씀 진단 전략 들어보시죠. KC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인가 3월 달에 노란톡방에 2,700원, 800원대 추천해서 3,000원 위에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 그 당시에는 전력 반도체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핫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부분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하면 삼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안 될 경우 시비 발행을 하면 되는데 시비 발행도 어렵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어렵거나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유증 가격이 한 1,7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증 가격, 유증 받으신 분들이 이제 물량이 또 풀려버리면 오버행 이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전일이죠. 전일 시간으로 KC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오후 정도 점심 이후로 기사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국가에서 지능형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 반도체의 핵심에 굉장히 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조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뜨고 전력 반도체의 거의 대장격인 KC가 전일 상한가 말아 올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갭 상승이 나왔어요. 10%대. 그리고 바로 윗꼬리 달고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음봉으로 꺾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좀 굉장히 나쁜 이유가 AI 차트에서 손절 가격이 2,500원대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4월달 2,500원 이탈됐을 때 손절선 밑에서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예전 방송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절선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선 이하에서 올라올 때 이 손절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저항대가 2,500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50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1차 익절가 2,9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2,500원대를 강하게 뚫지를 못한다. 그럼 이 밑에서 놀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렇게 육성을 하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강한 투자 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3,000원을 볼 수밖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이 중요해요. 이 유증 물량 500 이슈가 다 소화되고 정말 2,000원 초반대에 악성 물량을 조금 소화하면서 매집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000원대 초반대, 2,000원대 이하에서 큰 물량이 좀 매집이 이루어져야지만 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 기간을 정확하게 딱 집어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제가 좀 죄송한데 손절하기에는 아쉽죠. 네, 오늘 상승 때 좀 따라 사셨으면 저는 눌림 이후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가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5% 정도로 맛배기를 좀 들어가셔 눌러줬을 때 짧은 손절 또는 2차 매수까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노란톡방에 좀 오래 계셨으면 제 스타일을 좀 아실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세력선이 계속 밑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세력선이 빠지고 있다는 건 그냥 위에서 잡은 물량이 오늘 살짝 좀 들어 올렸을 때 또 패대기를 쳤다는 거거든요. 많은 물량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건 여기 물량을 좀 많이 잡고 있었던 부분, 하락 이후로 2,200~300원대 물량, 이 2,200~300원대 물량이 오늘 올라가니까 탈출의 기회였잖아요. 2,400~500원 갭 상승 노렸을 때 장 초반부터 물량이 강하게 나왔을 거거든요. 이제는 유증 물량이 나오기 전에 2,000원 초반대 한 번 정도 물량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그러니까 유증 가격이 한 1,900, 유증 가격이 1,700원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유증 전 권리락이죠. 권리락 금액과 유증 물량 그 딱 사이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8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0원대 눌림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조금 버티셔야 될 것 같은데, 손실이 크지 않다면 저는 다음 주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락이 2,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물을 한번 타려면 물 타서 비중이 10%가 저는 좀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2,200원 이탈됐을 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200원 이하에서 한번 물 탄다고 생각하시고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님의 코멘트 계속해서 듣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노란톡방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생성되는데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우리 스마트한 하이스트봇이 포착하는 급등주, 더불어서 전문가님이 또 매매 타점 잡아주시면서 챙겨주시는 종목들까지 일석이조의 수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은 콘이 웃긴 문지님께서 문의 주신 LG전자 16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5% 들고 계십니다. 빠르게 종목 상담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오아시스 공약주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간략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G전자는 맑음이에요. 계속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전장뿐만 아니라 LG전자는 지금 추세라고 하잖아요. 이 대형주는 이슈보다는 추세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빠른데 추세가 너무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보면
추세가 아주 굉장히 좀 잘 살아오고 있는 부분이라 13만 원 돌파, 14만 원 부근까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선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13만 원 부근 추세선 상단 터치하고 살짝 눌렀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선 하단 11만 8천 원 부근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 지금 진입가가 16만 원이잖아요.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6만 원이면 이때 2021년도 물려 있는 분인데 다행히 비중이 좀 5%라 아쉬운 점은 왜 10만 원 좀 이하의 때에서 물을 한번 좀 타주셨어도 너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물탄 시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대신 이 추세선 하단 만약에 11만 8천 원 부근 터치가 좀 나온다면 비중 5% 정도 저는 더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선이 지금 11만 한 3천 원, 4천 원 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만 8천 원, 12만 원대 초반 부근까지는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근 내려오면 물 한번 타서 손절은 저는 한 11만 원 이탈이 된다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을 하되 이 손절서까지 내려오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16만 원까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14만 원 돌파 나왔을 때는 비중이 5%니까 그냥 부담 없이 좀 줄이시거나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16만 원 돌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LG전자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섹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죠. 투자금액이 굉장히 좀 고액이신데 한 비중 5%로 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까 그건 오케이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보려고 들어갔는데 물려서 탈출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한 14만 원대 이상 올라오면 탈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좌측에 QR코드 이용하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선물 같은 종목은 또 어떤 것일지 짧게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아시스 공략주 바로 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제가 그 마그네슘 2차 전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좀 드렸어요. PJ 메탈 급등 나올 때 리튬 대신 마그네슘 이슈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리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마그네슘 2차 전지 상용화 가능성이 카이스트 최근에 연구진에 의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중국산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리튬 대신에 국내에도 매장량이 좀 풍부한 마그네슘, 리튬보다 1.9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관련 테마고요. 국내 1위 액체 탄산 기업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수산화 마그네슘 소재로 액상 분할 및 분할 제품 그리고 고순도의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제조 공급을 하는 회사라 이제 여름 다가오고 무더위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의 매출도 늘어날 거고요. 이 수산화 마그네슘 소재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마그네슘 2차 전지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면 저는 후발주자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너무 괜찮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오아시스 종목 다음 주 저는 꼭 좀 잡으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무방하고요. 그 차트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닥권 10,000원대 바닥권을 너무 예쁘게 다졌습니다. 상승 이후로 지금 완만하게 꺾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추세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추세선 거의 지금 바닥 구간이라 12,500원 부근까지는 저는 분할로 매수 사인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13,000원 초반대 마감이 돼서 13,000원 초반대부터 12,500원 사이에서는 집중적으로 다음 주 모아가시라고 사인을 드릴 종목입니다. 꼭 이 종목 원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사인 드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부탁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다 가고 방송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날씨도 좋고 오늘 금요일 시장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주말 좀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좋은 날씨에 가족분들과 주말만큼은 주식 투자는 좀 잊어버리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